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창원 IM증권 PB, 최진욱 영현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 반도체 투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오늘 장 삼성전자도 잘 가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창원 PB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다른 것보다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장이고요. 또 하나는 HBM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시장은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충격을 매우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해외 증시 또한 지금 흐름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한 꺾일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되든 SK하이닉스가 되든 주가의 상승 흐름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임과 동시에 하반기 대략 한 9월이 되든 10월이 되든 3분기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퀄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나오는지가 결국엔 핵심이 될 건데 적어도 암만 늦어도 내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그 HBM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있던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네. 그나마 그 흐름 그대로 삼성전자 또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8만 원 이하라면 우리가 정말 부담 없이 삼성전자에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많은 분들이 구만전자를 꿈꾸고 계시잖아요. 구만전자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 11,000원 정도 더 올라가면 되는데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한 15%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뭐 예. 시장과의 베타 계수가 뭐 1이니까 시장도 지금 기준으로 한 15% 정도 더 올라가면 된다. 결국 연말 기준으로 코스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3,000포인트까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8만 원 아니고 9만 원 또 지금 목표 가격 11만 원까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네. 그 정도 선까지도 우리가 보고 장기적으로 끌고만 가자.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PB님 말씀대로 정말 코스피 3,000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여쭤볼 텐데요. 자, 두 분의 의견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 이번엔 최진욱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전선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 일단 지금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 여부들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고도 충분히 확인을 한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AI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하반기라고 보기도 다소 어렵고 일단 저는 초입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초입기에 지금은 진입을 하면서 그에 따른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막중한 부분들의 전력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의 결국 전선 전력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수혜를 충분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전력량이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대비를 해서 결국 이제 변압기 수요가 증가를 해주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지전기가 올해 좀 캐파를 증설하는 부분들까지도 일단 우리가 모멘텀으로 좀 대기를 해볼 수가 있고 아마 올해 10월에 본격적으로 공장이 좀 시험 가동을 진행을 하고 한 12월부터 정상 가동으로 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일진전기가 지금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그에 따른 전력량 부분들이 지금 대비를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 매출의 대부분 80% 이상이 전력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많아질수록 일진전기의 실적도 충분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도 기간 조정이 좀 꽤 잘 나온 상황이고요.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V자 반등 나온 이후로 지금 옆으로 좀 횡보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주가가 크게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현 구간에서 좀 물량을 소화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물량 소화를 해주고 한 번 더 좀 시세가 위쪽으로 좀 펌핑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한 번 더 재차 갱신을 하는 흐름들이 하반기에는 충분히 또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 기대된다라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로봇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호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는데요. 이 삼성의 보핏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애플에서도 이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이 SPG도 오늘 시장 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일단은 이청원 PB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단기적으로 흐름은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우선 로봇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 자체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거의 없는데 2분기 기준으로 우선은 부품 섹터에 있는 몇몇 기업이 나왔습니다. SPG가 그 중에 하나이고요. 여전히 완성형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투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는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3분기 기준으로 약간의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자의 보핏이라고 하는 게 추석 전에 우선은 B2C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단히 그리고 폭발적인 반응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더 선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감속기 쪽만큼은 단기적으로 기회를 더 주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오늘 동사뿐만이 아니라 그 SBTech 또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면서 이쪽은 1차적으로 수익성이 조금은 3분기 기준으로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봇주의 모멘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감속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진욱 본부장님께서는 X 주셨네요. 네. 일단 이제 감속기 모멘텀이 이제 앞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모멘텀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로봇 쪽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 여부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지금 대부분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서는 기업의 실적이 지금 나오는 기업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외형 성장 부분들을 기대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모멘텀은 좋지만 매수를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뭐 로봇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뭐 그에 따른 감속기 수요도 충분히 증가는 해주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SPG 같은 경우 좀 안전하게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한 24,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일단 올라와 줘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4,000원대까지 일단 올라와 주고 어느 정도 좀 지지라든지 이런 안착 여부를 좀 살펴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라인에서 좀 급하게 접근을 했다가는 한 번 더 바닥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사태들까지도 저는 좀 염두를 해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4,000원대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멘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지만 매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휴젤 여쭤볼 텐데요. 자, 전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좀 계속해서 뜨겁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보툴리눔 톡신인 레티보의 미국 출시가 아직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또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인데 자, 휴젤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드셨습니다. 자, 이청원 PB님부터 들어볼게요. 최근에 다우투자증권이나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톡신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네. 내용 자체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휴젤이 되든 대웅제약이 되든 그리고 메디톡스가 되든 이들이 현 시점에서 놓여 있는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게 당장 꺾일 만한 우선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덕분에 2분기 실적도 지금 셋 다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ITC 소송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휴젤 같은 경우에는 기존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전망이 되었었는데 그게 지금 10억 정도로 완전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역시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입니다. 세계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유럽 이 세 가지 국가에 모두 다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휴젤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출을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휴젤이 직접적으로 톡신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입니다.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가 낮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가 낮습니다. 판매에 따른 마진율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추후 영업력만 조금 더 확충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매출액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까지 저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놓여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네. 주가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는 다른 양상입니다. 제조업에 조금 더 가까운 기업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보이면서 주가도 잘 간다는 점에서 저는 당장 오늘이 고점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네. 주가가 대략 35만 원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네. 그 정도 가격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끌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좋은 주가 흐름 당장 끊기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최진욱 본부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 저는 톡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의 여부가 좀 베팅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킨부스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들이 좀 머물렀다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부터는 일단은 그 효과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럼 결국 이제 휴젤 입장에서도 저는 충분하게 주가의 좀 상승폭은 꾸준하게 좀 견인을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미국의 FDA 쪽의 레티보 이제 톡신 체제의 레티보까지도 시판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좀 북미 진출이라든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실적 대비 저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충분하게 향후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도 오히려 등락률 면에서 볼 때는 상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외형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휴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은 게임주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게임스컴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게임주 주목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넥슨 게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점해주 의견 주셨는데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부분은 이제 퍼스트 디센터트 이제 신작에 대한 흥행 효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레벨업 현상들이 좀 나왔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주가에 지금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디센터트가 여전히 북미 쪽이나 지금 글로벌 쪽으로도 콘솔 게임 쪽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입지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지금 시즌 1 침공 업데이트를 또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시즌 1 업데이트 이후에 좀 흥행 여부가 좀 명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의 PBR 자산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퍼스트 디센터트 대비 지금의 넥슨 게임즈 주가는 좀 저평가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앞으로 좀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게임스컴이라는 이제 모멘텀이 일단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주 쪽의 전반적인 투심이 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가 좀 가대 낙폭 대비 좀 투심이 강하게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청원 PB님께도 추가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덧붙여서 듣고 싶고요. 오늘 사실 게임스컴 기대감이 있는데 더불어서 펄어비스는 엄청나게 네. 밀리더라고요. 네. 붉은 사막 영상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만든 게임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펄어비스가 순위에서 조금 밀린 게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다만 네. 우리가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한번 보게 되면 넥슨 게임즈 흐름 좋았고요. 크래프톤, 펄어비스 거기에 웹젠이라고 하는 기업도 좋았습니다. 딱 하나 시프트업이 약간 늦게 발동을 보이긴 했는데요. 이 5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지금 서구권에서의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인가 동시에 PC와 콘솔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 섹터가 조금 더 실적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모바일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역시나 PC나 콘솔 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이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이루어지는 개발사의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의 상승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넥슨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작 3년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기타 기업과는 달리 유일하게 서구권에서의 매출액이 매년 늘어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저는 넥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도 조정이 약간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건 오히려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네. PC와 콘솔이라는 공통된 키워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앞서서 이 5개 기업 이제 게임주 내에서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탑픽 종목 한 종목만 굳이 꼽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시프트업이에요. 아, 왜냐면 시프트업인가요? 네. 다른 종목들은 적지 않게 다 올랐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빠지긴 했지만 시프트업은 오른 것 자체가 우선은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특히 2분기 때 실적이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발사입니다. 퍼블리싱의
퍼블리싱에 따르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이 되어서 비용 판관비라든지 기타 매출 원가는 늘었는데 수익은 오히려 반영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결국 3분기에는 이연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시프트업을 최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되는 시프트업 게임존의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